여기 보면 이 태양신을 향해서 이 춤추는 모습이 앞에서 본 갑골문자의 가운데 있는 그 글자하고 같지요. 예, 손을 들고 추는 그 모습입니다. 아주 멋진 그림들이에요. 이와 같이 이게 원시회화의 또 기원에도 나오는데, 원시회화는 원시문화 이런 것은 너무나 간절한, 너무나 진솔한 그런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볼 때 대부분에 쫙 감동이 되면서 전달이 돼 나오는 그 위력이 있어요. 윤색된 것이 없고,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만, 저는 이 원시회화에 대한 자료들을 가능하면 많이 모으고, 해외 답사 나갈 때나 이때도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서적 코너에 이 원시 예술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면 갑서이고학원에 자꾸 삽니다. 그런데 이 원시회화의 잔존 형태가 아직도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 그 아프리카 예술을, 원시 예술을 가장 도둑질 많이 해 먹은 사람이 피카소예요. 피카소는 그의 천재적인 회화의 눈, 안목 가지고 피카소의 원시 예술을 자기 회화로 환치시켜서 팔아먹은, 저작권료 한 푼 안 내고 지 그림은 천금값이 비싸게 받으면서, 그래서 오늘날 또 그 회화의 영빨, 회화의 영감을 얻으려면 원시 예술을 보는 시각, 원시 예술을 이해하는 눈, 안목, 거기에서 우리가 참 감발받고 써먹을 자료를 확보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이 다 써먹은 미국 거 그런 거 자꾸 따라가 봤자 그건 미국 놈들 똥물만 자꾸 받아먹고 하는 수법 것 같아요. 원형을 얘기하려면 그런 원시미술, 그런 원시미술뿐 아니라 원시음악, 원시무용 이런 것을 이해했을 때 창의성이 더 개발됩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 뿌리를 알아야 창조력이 나온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또 이야기가 자꾸 다른 데로 빗나갔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감숙성, 가욕관이라고 있는데, 가욕관이 이게 만리장성 서쪽 끄트머리입니다. 가욕관 거기에서 바위가 검기 때문에 흑산이라고 이름 붙인 그 암벽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거 보세요. 검잖아요. 거기에 이런 원시 무도문이 있어요. 이건 1972년에 발견되어서 중국 그 고고학지나 이런 데 소개가 된 원시 암화입니다. 이 중국 원시 암화, 그 이후에 이제 한대의 여러 가지 고분에서 나온 회화 이런 것을 저는 주의 깊게 봅니다만, 여기에도 보면은 저는 이 도상을 가지고 한번 써먹었어요. 이 검으니까 이게 제가 주로 하는 게 목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목 작업을 하니까 우리의 질긴 한지 3배접된 두꺼운 거 가지고 밑바닥을 이렇게 새기고, 그 다음에 먹으로 가지고 새긴 위에다가 3배접한 한지를 덮어가지고 첫 때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작업이 나오는데, 이러한 형식을 들고 프랑스에 가서 한번 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른 그림보다도 이렇게 한 제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안 옮기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느꼈습니다. 원시
원시미의 마력이 이런 거로구나. 가장 원시미가 가장 현대미다. 이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현대미가 뭐냐 해서 현대미만 쫓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원시미를 프레임을 딱 전개해 보세요. 현대적으로. 그건 먹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춤을 연구하면서 아주 절묘한 것을 참 모르겠어요. 이러한 이론을 해화 무용 이론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용의 기원을 저는 섹스에서 찾았어요. 무용의 기원을.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 신자를 신의 해석이라고 하는 앞에서 신의 해석을 이야기할 때 신이라는 글자가 태양의 빛살이 신의 본자이고 이것이 불알로 바뀌고 불알을 감싸고 있는 이것이 여음이다. 그래서 신자는 불알과 여음이 결합된, 다시 말해서 인간을 생산해내기 위한 남녀의 교접 상태를 문자화한 것이 신자다. 이런 얘기를 신의 해석에서 했거든요. 이것도 물론 지금까지 처음으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신의 해석이지만 이러한 신의 해석을 하고 보니까 이러한 인간의 생산을 위한 이러한 행위 이 자체가 춤의 원시 모형이 아니냐. 춤이라는 그 기쁨을 신에게 바치는 노래를 신에게 바치는 동작을 표현하는 게 춤이니까 또 춤이 인간의 생명 활동의 원시 형태니까 이것만큼 적절한 표현이 더 어디 있습니까? 이 자체의 행위를 할 때는 우리는 연락에 빠집니다. 기쁨에 빠집니다. 인간의 생산을 위한 이런 연락을 주지 않으면 힘들게 왜 인간이 자꾸 씨를 생산하겠습니까? 그런 신은 그러한 인간에게 그러한 맛을 부여해야 자꾸 생산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지금 인구 감소가 돼서 걱정이다 하는데 문제는 간단한데 그걸 해결을 할 의지가 없으니까 그래요. 간단한 게 뭐냐? 피임 도구를 일체 없애는 거예요. 첫째가. 이 성욕, 식욕, 수면욕 이건 인간의 3대 욕심이기 때문에 욕이기 때문에 성욕을 억제할 수는 없거든요. 성욕이 있는 한 생산은 한다 이거예요. 생산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피임 도구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피임을 강제로 하는 임신 중절 수술 이런 걸 일체 못하게 또 법적화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자연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수조 원을 써가면서도 인구 감소를 막는다고요? 간단한 문제를 두고 왜 수조 원을 씁니까? 인간이 자기의 욕망만 추구하도록 놔두면 멸망에 빠지잖아요.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절제와 인내를 요구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 연령대만 해도 제가 원래 79살인데 79살이면 옛날 같으면 고려장감도 한참인데 예비군 훈련 가면은 그 당시 산하 제한을 위한 정관 수술 이걸 하면은 예비군 훈련에서 빼주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작 70년대예요. 70년대. 지금부터 한 50년 전밖에 안 돼요. 4, 50년 전이라고요. 그러던 것이 오늘 어느새 인구 절벽의 이러한 참 참담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통령 출마자들도
이러한 데 좀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발언만 할 게 아니라 이 국민들에게 인내와 고통과 이런 것을 가르치는 이런 대통령 후보가 좀 되십시오. 맨날 뭐 돈 퍼다 주려고 하는 돈 그 자기 돈이에요. 우리 다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우리가 각성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찍어주질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 생산작용이 곧 춤의 기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춤의 기원론에 동서양 기원론에 있는지 없는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이 이론은 제가 처음 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이 분야의 전공학자들 한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대 예술에 대한 기원을 얘기할 때 제가 신의 해석을 처음 하면서 제가 뭐 음악을 별로 압니까? 무용을 압니까? 제가 무용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음악 전공한 것도 아닌 사람이 음악의 기원이 무엇이고 춤의 기원이 무엇이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가당치도 않은 얘기지만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신의 해석, 신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풀어내니까 그 키워드 하나가 쫙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제 책을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벌렸어요. 다물지 못했어요. 자, 이러한 것이 우리가 섹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개념의 섹스로만 생각하지 말고 원시 고형의 형태 원형질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동물의 섹스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중에 특히 새, 또 벌레들, 그 미물인 벌레들도 암수 짝짓기를 하는 걸 보세요. 이 새들을 보세요. 이 새들이 서로 암수가 서로 사랑하기 전에 서로 리듬을 맞춰서 춤춥니다. 멋진 춤을 춥니다. 특히 새가 더 유난히 그래요. 이 두루미를 한자로는 단정하기라 그러죠. 요거 때문에 머리 이마에 붉은 점이 있다 해서 단정하기라 그랬는데 이걸 우리 순산 고유어로는 두루미라 그러죠. 짝짓기 전의 너울거리는 춤, 이걸 저는 화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뭐 이름을 짓기가 좀 그래서 서로 암수가 합치는 춤이다 해서 화무라고 했습니다. 이런 춤들을 보면은 원시 춤의 기원이 이러한 암수의 화무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원시 무용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 신석기 시대에 커다란 하나의 도반인데 도분이에요. 도자기로 만든 화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은 손을 맞잡고 근데 이 손을 맞잡은 이 무리들의 보면 이렇게 앞에 튀어나온 이것이 생식기입니다. 벗고 생식기를 드러낸 채 춤을 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 도자기 화분에 있는 무도문이고 이건 73년도에 발견됐고 이것은 운남 암한데 이것이 바로 이 강강수월래의 원시 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을 잡고 원무를 칩니다. 그런데 원시 춤은 전부 다 원무예요.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원무가 원시 춤의 하나의 기본 원형인데 이 원형은 뭐냐? 그리고 회전무는 뭐냐 하면은 태양의 회전, 그걸 나타낸 겁니다. 태양의 회전은 뭐냐? 생성, 끊임없는 변화, 힘, 이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강강수월래를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외적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춤을 췄다 이런 설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설로서 하지만 그 이전에 옛날부터 이런 원무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원무들은 이 태양의 원시 고형을 파형문이라고 있었죠. 파형문. 돌아가는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무도는 원무도라 그랬는데, 이런 것 할 때 발을 갖다가 이렇게 움찔거리면서 하는 이런 것을 수무족도라 그러고, 조수충의 동태 움직임을 투족이가 발을 내밀면서 노래 부른다. 꼿꼿이 선체로 하는 게 아니라 투족이가 봉황레이, 백수솔무, 100가지의 짐승들이 따라서 춤을 춘다. 조수창창, 새와 짐승들이 노래 부른다. 이러한 표현들이 고대 무용의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솔개의 이러한 날개짓, 긴 소매의 춤을 장수무라고 하는데, 이 장수무도 뭐냐 하면은 태양의 날개를 또는 솔개의 날개를 흉내낸 동작이다. 이건 중국 유물입니다만 서한 시대에 월나라라고 있거든요. 월이라고 해서 운남성 그 아래를 말하는데, 거기 남월왕 서이실이라고 한 것은 원무덤이 있으면 원무덤 좌우로 붙어 있는 작은 무덤들을 이 기가 붙은 것과 같은 방이다 해서 이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서쪽 이실은 서이실이고 동쪽 이실은 동이실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건데, 이 옥무인을 보면은 이게 솔개예요, 솔개. 여기 솔개 불이고 솔개 눈이고, 이것도 솔개예요. 이와 같은 솔개의 형태를 소매로서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이 솔개춤은 이 몸체가 S자형입니다. 오늘날 또 S자형이 제일 섹스 어필한 동작을 말합니다. S자형. 이러한 유물들의 도상을 보면서 어떤 영감의 발상을 턱턱 끌어낼 수 있어야 좋다고 보지요. 그게 황남 대총 같은 데 오면 이와 같은 솔개의 날개가 조익형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웨이브지고 장대한 솔개, 이게 까마귀겠어요? 솔개겠어요? 그 다음에 요 변관에 해당되는 솔개의 정면, 머리, 도상, 이런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 고대 문화, 신라 정신, 신라 문화의 원류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한결 깊이 이제 접근하는 길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걸 모르고 뭐 엉뚱하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진정한 신라 정신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엉뚱한 데를 빙빙 도는 상태가 유지됐던 거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살풀이라고 하는 춤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살풀이 춤이라고 하면은 나쁜 기운, 살을 풀어내는 춤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주 교수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하면서 이 살풀이 춤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서 살풀이에 대한 이름을 제대로 붙여야 된다, 정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작업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유명을 달리해서 이해주 교수가 참 예도를 금치 못하겠는데 한국민족문화 백과사전에 살풀이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살풀이는 한국 전통춤의 움직임의 특징인 정중동의 형식과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고 한국 춤의 미적 요소인 멋, 흥, 한, 태를 모양 태 고루 갖춘 대표적 전통춤이다. 이것은 그냥 살풀이춤의 그 성격, 정서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한 글이 되는데 멋, 흥, 한, 태 요 네 가지가 매우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그 뜻을 살을 풀어버리는 춤이란 뜻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살을 풀어버리는 춤. 그런데 요 글은 제가 말하는 문장이에요. 제가 앞에서 신의 해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의 고유어가 살이므로 살풀이는 나쁜 기운의 살이 아니라 신의 살이요 신명의 살이다. 신명의 살이다. 따라서 살풀이 춤은 신명풀이 춤으로 새로운 정명을 해야 된다. 이 안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살풀이 춤은 신명풀이 춤이다. 자꾸 살이란 말, 살이 신이라는 한자의 고유어라는 개념은 모르고 나쁜 기운의 살이라는 것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살풀이가 나쁜 기운을 풀어내는 춤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을 풀어내는, 신명을 풀어내는 춤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또 살풀이 춤은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 무무인데 무를 움직이는 것은 하늘 기운 신인 살이고 살은 빛살의 살이며 신의 고유의무로 살풀이 춤은 절대로 나쁜 기운을 풀어내는 춤이 아니다. 살을 나쁜 기운인 살, 우리가 급살 맞았다 할 때 살자는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급살 맞아서 죽었다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만 보는 것은 살이 신의 고유어임을 모르고 나쁜 의미만을 남긴 한자의 해독이다. 살자는 죽일 살, 모진 기운 살 뜻이지만 살자에 나리를 붙인 살자에 나리를 붙인 이렇게 쓰면은 바로 이 글자가 햇빛을 쬐를 새, 햇볕 쬐를 살 이렇게 부르는 것이니까 이것이 햇볕이란 개념의 뜻이 요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풀이 춤을 신명풀이 춤으로 정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을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은 이 신이 살이니까 살을 밝게 해낸다. 살을 확 풀어내어서 환하게 밝히는 명 하는 것이 신명이다. 신명은 우리 결의가 지닌 민족성 특유의 예술적 에너지란 말이에요. 참 이 신명이란 말이 중요해. 예술적 제일 원초적인 에너지가 신명입니다. 우리가 신명이 나지 않으면 무슨 춤을 추며 뭐 하겠어요. 우리가 뭐 하면 거의야 우리 신명이 나야 뭘 하지 이 소리 하거든요. 예. 모든 것이 신명이 나야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운동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 신명을 촉구하기 위해서 돋우기 위해서 우리가 술을 마십니다. 술이란 말이 뭐냐?
신이란 한자말 살에서 변음이 돼서 술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 술이 살, 신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동서양이 똑같아요. 술은 다 신자의 변음이다 하는 거. 서양에서도 술을 신이 바카스라 그러잖아요. 바카스. 그 바카스가 주신이잖아요. 그 기묘하게 동서양이 우리말의 술이라는 말의 원류와 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언어학자들은 야, 그거 우리말의 그러한 말이 저 옛날 페르시아 거기서부터 왔다. 뭐 이런 좀 얘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너무 먼 데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보다도 그것도 깊이 앞으로 연구돼야 될 문제지만은 술이란 말이 신의 고유인 살에서 왔다. 이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을 찬미하는 제신, 제천 의식 때 꼭 술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신을 기쁘기 위해서 신이란 말이 살이 술이 거기에서 수리의 춤을 추고 솔개의 춤을 추고 신이 마시는 음료인 술을 마시고 그런 겁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명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 예술의 에너지 원천. 앞으로 여러분들 어디 가서나 특히 해외에 가서나 우리 문화를 설명할 때 너 나라 예술의 에너지 원천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멍하니 있지 말고 그것은 신명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신명이 뭐냐? 정신, 신을 확 풀어내는 그게 신명이다. 그게 흥이고 한이고 흥이고 멋이고 한이다. 신명의 성격이 이제 이렇게 입력을 탁 해놓으면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특히 뭐 음악, 미술, 연극 이런 거 해외 유학 가는 학생 여러분, 유학 가면은 자기 나라 예술을 소개하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준비 없이 그런 상황에 봉착해가지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하는 것보다 이런 걸 탁 알고 준비했다가 가서 그런 게 가서 똑똑하게 얘기를 하면 국위선양도 되려니와 우리 전통 예술에 대한 선양도 되거든요. 해외에 나가기 전에 우리 문화에 대한 모형의 원리부터 알아야 뭐 되는 거예요. 제 나라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것을 배우러 뭐 해외부터 갑니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그림, 미술 분야. 미술 시간에 그 지도 교수가 이 학생이 코리안인 줄 알고 코리아 너희 나라 예술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래? 라고 지명을 받았는데 이 학생이 너무나 황당한 질문, 황당한 게 아니라 당연한 질문인데도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본질을 알고 연구하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황당한 거죠.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나는 누구이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우리 문화는 어떤 모형의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훈련 안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참 제대로 대답을 못한 그 창피스러움 때문에 크게 깨닫고 유학 포기하고 귀국했다는 것 아닙니까? 남의 것을 배우러 먼저 나가기 전에 내 나라 것부터 배워야 되겠다. 거기에 각성한 거예요. 그 유학의 의미를 그거 하나 깨닫고 온 거예요. 신명이 우리 예술의 에너지 원천이고 신명은 흥과 멋과 멋이 운치입니다. 한이다. 한국 춤의 여러 가지 양태가 나왔어요. 이거는 김천흥 선생의
승무입니다. 이건 조흥동 교수의 혼자 추는 춤, 독무. 자, 이런 춤들의 공통 특징이 뭐냐 하면 장수무. 전통춤에는 이와 같은 고가를 쓴다. 변관을 쓴다. 이거죠. 근데 살풀이 춤에 대해서 사전적 해석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명했을 때 살풀이라면서 신명풀이 춤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흥가, 멋가, 한의 예술이 거기에 그런 정서가 녹아있는 우리 전통춤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는 이렇게 살풀이 춤을 말했어요. 살풀이 장단으로 부르는 무가, 살풀이 장단으로 추는 춤, 살풀이 장단으로 연주하는 신화위의 약칭이다. 또 마찬가지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는 살풀이라는 말은 굿에서 살을 푼다는 뜻으로 알려졌으나 살, 나쁜 살, 급살 맞는다 할 때 살 뜻으로 알려졌으나 살풀이 장단으로 된 무가 춤, 음악이 무의식에서 살을 푸는 데 쓰인 예가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가 춤, 음악이 무의식에서 살을 푸는 데 쓰인 예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풀이라는 말의 뜻은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 사전인 민족문화사전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살풀이라는 말의 뜻은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 살이 신이니까 살풀이 춤은 신명풀이 춤이다. 그걸로 대체할 때가 왔어요. 영원히 우리의 대표적인 춤에 대한 어원을 모르는 것하고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기 문화의 정수를 모른다는 것하고 해석을 시도했다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봅시다.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살풀이란 말은 처음부터 있었던 말도 아니에요. 살풀이 춤은 민속춤의 하나로 살을 푼다는 의미의 춤이다. 교방에서 기생들이 추었던 여성이 혼자서 추는 홀춤이기도 하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97호가 살풀이 춤인데, 그러나 살풀이 춤이라는 용어를 조선 후기까지 기록에는 찾을 수 없다. 조선 후기까지. 문헌에 없는 용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살풀이란 말은 1918년 출간된 조선 미인보감의 기생의 기예로 남중 속무 살풀이 춤 이런 말이 나오고 1930년대 후반 한성준 1875년에서 1941년의 조선 음악 무용연구회 공연 프로그램에 살풀이 춤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일반화되었다 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성준의 조선 음악 무용연구회 공연 프로그램이 1930년대 처음 나왔고 그 안에 18년도에 조선 미인보감에 이 살풀이 춤이라는 용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한성준 선생의 제자가 한영숙 선생이거든요. 이 한영숙의 제자가 이해주, 정재만, 정승희, 손경성 등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선생의 제자인 김숙자 선생도 있지만 김숙자류는 도살풀이 춤이고 이 김숙자 춤을 계승한 사람들은 김운선, 양길순, 이정희 이런 분들이다.
자, 여기서 확실히 이제 정리할 것은 살풀이춤이라는 것이 1918년 이전에는 문헌상 나오는 데가 없고 18년 이후에 나왔고 그것이 춤의 용어로서 확실히 자리 잡은 것은 1930년대 한성준의 그 공연 프로그램에 살풀이 춤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 연대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 용어에 대한 의원을 아직까지 못 푼다? 이거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잖아요. 살이란 말에 편견을 가지고 나쁜 기운을 풀어내는 춤으로만 여기고 있잖아요. 이 나쁜 기운을 풀어내는 춤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살풀이 춤을 보면은 그 한설인 것을 풀어내는 걸 자꾸 강조하는 듯한 몸짓을 한단 말이에요. 뭐 얼굴도 너무나 심각하게 해가지고 속에 쌓인 한을 풀어내는 것처럼 말이지 이런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신명풀이 춤이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신명이 나서 아주 참 날개를 장수 이 긴 소매를 퍼덕이면서 멋지게 출 것인지 알아요. 어떻습니까? 무용하시는 어르신들,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우리 살풀이 춤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이 용어가 재해석되면은 지금까지 배우던 그 춤 신화도 달라지거든요. 양식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고대 춤은 저 예의 무천, 그 다음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이것이 우리 고대 춤입니다. 무천은 예, 영고는 부여, 동맹은 고구려. 저는 이 용어가 너무나 멋있어요. 하늘을 춤춘다. 이 천이 신 아닙니까? 신. 신이니까 이 천의 개념이 그 신이자 살이란 말이에요. 살. 그리고 이 자체의 용어가 이미 살풀이란 용어예요. 그 다음에 영고. 이 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뛰어난 악기인데 이 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 진군할 때 치는 것이 북입니다. 북이라는 것은 신명을 말이지요. 북돋우는 그 음악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옛날 그 악기들은 전부 다 기본이 타악기입니다.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 이런 것은 뒤에 발전된 악기들이고 원시 악기는 전부 다 타악기예요. 타악기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사물입니다. 사물놀이. 사물놀이가 그게 북, 장구, 꽹과리, 징 요게 네 가지거든요. 그 전부 다 타악기잖아요. 타악기는 원시 악기입니다. 원시 악기 타악기는 좀 정교하지 못해요. 원시예요. 두드리니까. 아니, 두드리니까 그것이 정교할 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원시적인 이것이 먹히는 거예요. 원시적인 두드리는 것하고 아주 현란한 바이올린의 그 현악기하고 대비를 해보세요. 타악기가 현악기를 칵 잡아 먹어버리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김덕수패 사물놀이 하는 그 가무단이 해외에 나가서 환영을 받는 것도 그 사람들이 음악 세계는 이미 사라져 버린 원시 음악을 맛보기 때문에 거기에 환호하는 거예요. 그 타악기에 무슨 가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귀가 멍멍할 정도로 시끄럽지만 그거는 원래 실내 음악이 실내 공연이 아니거든요. 야외 공연이에요. 근데 그 실내로 끌어들인 것은 그 좀 맞지 않죠. 그럼에도 서양 사람들이 거기에 흠뻑 젖어드는 것은 그들의 음악 세계에서는 이미 사라져 버린 타악기의 위력을 종합적으로 맛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북을 둥 친다는 것은 진군을 알립니다. 그런데 북을 둥둥둥둥둥 우리가 이 심장의 맥박을 고동이라 그래요. 북고자 움직일 동자. 심장의 맥박과 북소리가 같아요. 그래서 고동이 울린다 이렇게 말하죠. 심장의 맥박과 같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땐 북을 칠 때는 진군을 알리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물러날 때는 징을 칩니다. 징은 한 번 쳐서 징 하고 길게 퍼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물론 퇴하라 후퇴하라는 소리죠. 살풀이춤이 솔개춤이고 이것은 무무이고 이 살풀이춤은 신명풀이춤인데 흥과 멋과 한의 세계이고 이것이고 우리 한민족 고유의 드높은 정신세계다. 이 말로서 일단 춤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